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오늘 강의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및 요약 강의인데, 자,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강의를 해야 여러분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인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우리가 출제된 의도라든지 그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 내용을 우리가 요약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죠. 이제 여러분 교재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교재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제 채점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채점을 해본 결과 왜 내가 이 부분이 틀렸는지 이 부분을 강의를 들으면서 명쾌하게 우리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더 여러분의 실력이 우리가 문제풀이 끝나는 시간쯤 되면은 거의 합격에 가까운 수준의 실력이 향상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잘 소화하는 내용, 그리고 계속 중요 부분, 자주 틀리는 부분을 오답 노트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반복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합격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의 1번 문제죠. 이 복합 개념에 대한 문제죠. 자, 복합 개념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우리가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리라든지 감정 평가에서도 복합 개념이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도 부동산 관리에서 복합 개념적인 관리가 출제했었죠. 복합 개념 상당히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파악을 하는데 다음 중 틀린 내용을 묻죠. 자,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느냐 이 관계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 경제 성장 다 관련이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기술적 측면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용 관계 기법적 측면에서 보는 건데 우리가 토목공사라든지 설계, 시공 당연히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에 우리가 공법적 측면, 사법적 측면에서의 권리관계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공법적 측면에서의 토지 이용, 규제적 측면에서의 용도, 지역 지구제 당연히 관련이 있겠고,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설계, 설비는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이용, 우리가 관계 기법적 측면에서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죠.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고 5번 법률적 측면에서의 등기관계라든지 우리가 소유권 관계에 관련된 등기관계 이것은 당연히 법률적 측면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인데, 자, 이 개념은 결국은 이 복합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자, 여러분이 항상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크게 유형적 측면, 자, 시험에 이 유형적 측면과 관련해서 시험에 벌써 2번 출제했었죠. 11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설계라든지 설비라든지 또는 시공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지질, 지세, 집안 이런 내용이죠.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인데, 자,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 개념이 바로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 자, 이 무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죠? 우리가 가격관계죠. 가격관계.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수요 공급 관계적 위치에 따르는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하고 변동하느냐. 이 가격 관계에 있어서 경제 성장, 경기 변동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은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부동산의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 자, 그리고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든지 공법적 측면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제가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죠. 또 우리가 사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소유권 관계를 우리 또
권리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등기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은 바로 무슨 측면? 우리가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이것은 법률적 우리가 측면에서 바라본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타낸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우리가 나타낸 개념이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이 부동산 우리가 학적인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특히 이 유형적 측면은 이 기술적 개념이라는 것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 4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경제적 이 개념에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건데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실물, 자산이죠. 이 자산, 자산으로서 그리고 부동산은 또 하나의 이 자본으로서의 개념도 있고 또 부동산은 공장에 있어서의 상품 생산을 위해서 공장 부지로 제공되는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인 생산 요소로서 인간의 생활의 편을 위해서 제공되는 우리가 소비재, 이 소비재인 최종 우리가 또 상품으로서의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간이죠. 이 공간은 무슨 개념이죠? 바로 이 기술적 개념이죠. 자,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 자연으로 바라보죠. 자연, 그리고 공간, 그리고 위치, 이 환경으로 바라보는 부동산이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인데 이 공간이 특히 이 공간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간으로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개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여러분이 우리가 관련해서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고 22회 그리고 우리가 3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페이지의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바라볼 때 부동산을 공간, 위치, 자산, 환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부동산을 공간으로 파악하죠. 공간으로 파악할 때 옳지 않은 설명. 자, 최근 실용화 단계에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에 대한 이 정보와 또 속성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적 상호관계의 분석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적제도는 수평공간 중심의 지적제도였죠. 그래서 지중공간과 공중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우리가 미진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억을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5번 지문 보면은 현행 지적제도가 수평지적으로 되어 있어 이 입체 공간에 대한 지적 행정면에서 지운이 불완전하여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하다. 문제점이죠. 공간에 있어서의 문제점인데 5번도 맞는 지문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공간과 관련해서 이 최근에 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뭘로 바뀌죠? 이 공간 정보를 우리가 더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바뀌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좀 우리도 공간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부동산의 공간 개념은 건물의 고층화 또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 자,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이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토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TDR이죠. 공적 주체한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공적 주체에 의한 손실보상. 이 지문이 틀렸네요. 공적 주체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손실보상이 아니다. 뭐죠? 사적 주체,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에 의한 손실의 보상입니다. 3번 정답이죠. 자, 이 TDR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겠죠. 자, 이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10층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인데, 자, 이 지역에 문화재에 있어서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규제를 해서 몇 층까지만? 우리가 4층까지만 우리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용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상부 미이용 공간. 자, 이 상부 우리가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 상부 이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어떻게 돼요? 용적률에 있어서의 이 개발권을 인근 토지로 이렇게 이전, 양도해서 우리는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바로 TDR이다. 예? 이전 가능한 개발권 또는 개발권 이전 양도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문제는 이때 요 제도는 누구죠? 개발 가능 지역. 이 개발 가능 지역, 규제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이 개발권을 시장 기구를 통해서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우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개발 가능 지역에 우리는 법적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 이 사적 주체에 의한 우리가 보상이다. 사적 주체에 의한 우리는 손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자, 사적 주체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주체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인데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TDR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발권 양도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자, 4번에 토지 소유자의 사적 공중권의 이용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1조 방해라는 게 있죠. 1조권, 조망권. 그래서 여러분이 4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공간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자, 4번.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민법 제212조 조문입니다. 민법 제212조 조문을 보면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이 토지 이 소유권에 있어서의 공간적 범위, 이 상하가 바로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죠.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되는데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1번 부동산 소유권은 이론적으로는 하늘 끝까지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에서 추상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죠. 그래서 사회의 통념상 또는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죠. 그래서 추상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표, 땅, 지표면에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이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의 해석, 자, 이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이해를 또 해두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공적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 이상의 공중공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 이 지구의 중심이죠. 자, 이 지구의 이 중심인데 이때 이 지표죠.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 자, 지표상의 주택, 건물 등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우리는 공중공간인데 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인데 이 공중권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사적 공중권과 이 공적 공중권이죠. 이때 이 사적인 이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이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공기에 있어서의 통행이라든지 또는 전파의 발착 등을 우리 들어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항공권이죠. 결국은 항공권. 자, 이 항공권 위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않고 이 사적 공중권이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죠. 공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 자,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토지 소유자의 사적 공중권의 이용은 소유자의 자유이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 틀렸죠. 자,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적 공중권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뭐 일조 방해, 대표적으로 뭐 일조권이라든지 이 조망권 같은 것을 또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정답. 지하권의 범위에는 지하도나 지하실과 같은 지하 구조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에 있어서의 이 지하에 있어서의 공간을 이용 지하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 지하의 공간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하권이죠. 이 지하권.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바로 뭐죠? 우리는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을 이 지중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상의 태지와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공간이 수평공간이고 이 수평공간의 지중 공중공간을 대해서 우리는 3차원의 공간이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고 이 공간이 바로 우리는 입체 공간의 개념이다. 입체. 그래서 토지 가치는 수평 공간의 가치, 공중 공간의 가치, 지중 공간의 가치를 다 더해준 게 토지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민법 제212조는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5번. 나라에 따라서는 이 지하권을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 지하권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어떻게 돼요? 제한하는 국가가 해당하겠죠. 자,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도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정답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시험에 요거 자주 나오죠.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의 범위를 뭘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니까 틀렸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여기 보면 여기 한계 심도죠.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에 시설물 설치로 우리는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를 한계 심도입니다. 이 사적인 지하권, 이 사적인 지하권의 최대 범위가 바로 한계 우리는 심도죠. 자, 그럼 여기는 사적 지하권 토지 소유자 권한이 미칠 것이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공적 지하권을 의미하죠. 파란 부분이 바로 이 공적 지하권인데 이건 공적 지하권, 즉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 뭐 석탄, 석유, 금, 은, 이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지문이겠죠. 이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시험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출제된 중요한 우리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지문이죠.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2번 정답. 3번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공중권 개념이죠. 자, 4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은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전파 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례의 내용이죠. 맞는 질문. 자, 5번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여러분이 공적 지하권 시험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접근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 자,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라고 하죠. 자, 시험 지문에 우리가 13회 시험과 우리가 20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죠. 자, 여러분 위치로서의 부동산인데 이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는 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를 잘 공부해야겠죠. 절대적 위치 또는 물리적 위치 또는 자연적 위치를 말하죠. 자, 그리고 이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라고 합니다. 이 상대적 위치를 우리는 경제적 위치. 자, 이때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변화가 없다. 자, 이 지리적 좌표, 지리적 우리가 좌표로서의 우리는 위치는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불변,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불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바로 부동성,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을 의미하겠죠. 예? 부동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될 수 없다는 부동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불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예? 그 위치가 고정된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에 이 토지 이용 상황, 이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우리는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이 토지 가치는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경제적 위치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더 우리 중시를 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 간에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 유용성이죠. 효용에서 우리는 차이가 있으며 이 효용, 유용성이 비슷한, 유사한 부동산 간에는 비슷하니까 대체할 수 있죠. 뭐 주거용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호 대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맞는 지문.
3번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 때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 입지 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맞는 질문. 일반적입니다. 자, 부동산의 위치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접근성이고 이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이라든지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죠. 자,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는 뭐죠?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이 만족도, 이 쾌적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죠. 자, 이 상업용 부동산은 이 점포로부터의 가능 매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비에 있어서의 우리는 전략 또 우리가 수송비의 전략과 관련해서 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개념이죠. 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의 위치가 좋으면 모든 부동산의 접근이 좋고 모든 밑줄 여기 틀렸죠. 모든 부동산의 접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이면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을 하죠. 감가 요인이 되는데 자, 모든 부동산의 접근이 좋고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모든 부동산의 접근이 좋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우리가 임목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통설적으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준부동산은 법제상, 법제도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나 시대, 학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지문. 3번 협의부동산에는 준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개 개념이죠.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동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죠. 큰 것이 통상적, 통상적은 일반적이다. 맞는 지문.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르죠.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 방법은 등기, 동산은 사실상 지배인 점유죠. 다른 것은 그 이유는 부동산의 물리적 절대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밑줄은 물리적 절대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틀렸죠.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에 있어서의 권리의 공시 방법을 달리해 주는 근거는 바로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죠. 자,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 토지의 특성, 이 부동성이죠.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과 동산에 있어서의 공시 방법을 달리 하는 근거가 되는 게 부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관련된 우리가 개념 우리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 복합 개념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복합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을 좀 해둬야 될 용어가 있어요. 복합 부동산인데 이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서로 다른 용어라는 걸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이 복합 개념과 이 복합 부동산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자, 복합 부동산은 이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은 뭐 건물일 수도 있고 뭐 임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토지와 정착물이 결합죠. 이렇게 토지와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이 결합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떼려 뗄 수 없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떼려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이 결합된 상태, 이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 이 건축물이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죠. 복합부동산.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이 복합부동산은 우리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
복합 개념, 부동산 학적인 개념의 부동산이고, 이거는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죠. 특히 우리가 부동산 거래 활동, 이용 활동, 평가 활동에는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구별을 하셨고,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이번 시간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를 확인했었죠? 또 우리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민법 제212조 조문,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죠.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토지의 몇 가지 중요 용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